모평균의 추적 한 달? 네. 한 달?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시작! 드디어 이제 모평균의 추적 마지막 단원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원이 내용이 어렵게 쉽게? 어려워요. 왜 어렵지? 제일 마지막 단원이잖아. 이 마지막 단원에 이거를 이해하려면 통계의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 오늘 거를 다 이해하려면 확률밀도함수도 알아야 될 거고, 확률밀도함수 정규분포도 알아야 될 거고, 정규분포 다음에 또 뭐야? 표본평균이지. 표본평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고,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오늘 내용을 설명할 건데, 그래서 이 단어는 문제풀이는 되게 쉬워요. 문제풀이는 숫자 4개 대입하는 거야. 문제풀이는 되게 쉬워. 그런데 이해가 두루뭉실하게 돼요. 그래서 쌤이 볼 때는 이 단어는 쫙 한번 훑고 또 한 번 더 보고 한 2번, 3번째 볼 때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한 번 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뭐 문제풀이는 다 했는데 선생님도 아마 첫 수업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구나.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걸 그때서야 좀 이해했습니다. 그래, 그만큼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단어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풀이는 껌이다. 진짜 껌이에요, 문제풀이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까먹으니까 복습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이 있어요. 여기 다 모집단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모집단이 너무 크거나 그런 상황, 조사하기 힘든 상황인 거라. 그럼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기 어렵죠? 확률변수 x가 있어요. 이 x에 대해서 평균이 있을 거고 분산이 있을 거고 표준편차가 있을 건데 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추정한다라는 거겠죠. 이제 갑니다. 근데 일단 모집단에서 나온 평균, 분산,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부를 때 얘를 모평균, 얘를 모분산, 얘를 모표준편차라 부릅니다. 기호로는 너 m을 쓰고 기호로는 시그마 제곱을 쓰고 기호로는 시그마를 씁니다. 자, 얘가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표본을 들고 오는 거야. 표본을 들고 와요. 그러면 이 표본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표본을 이렇게만 들고 오신다. 여기서도 들고 와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들고 있어요. 여기서 표본을 들고 와서도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있을까, 아이가?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를 부를 때는 이 표본에서 들고 온 평균, 분산, 표준편차니까 읽을 때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라 부르는데 여기서도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준편차가 있을까,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평균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고 분산도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고 이게 표준편차도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확률 변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로 바를 쓰면 표본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S를 쓰면 표본의 표준편차라는 뜻이야. 그리스 문자로 얘가 이제 영어로 그리스 문자인데 영어로는 얘 S를 뜻하거든. 그래서 얘는 표본을 뜻하는 의미에서 영어 S를 써서 표본 표준편차, 표본 제곱 붙이면 표본 분산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뭐다? 확률 변수다라는 거고 그 중에 특히 우리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건가. 표본 평균? 너는 얘에 대해서도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얘에 대해서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얘에 대해서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9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공식도 했습니다. 예, 공식 뭐가 돼? 놀랍게도 모평균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얘는 공식 어떻게 돼? 약간 놀랍게도 모분산이랑 같은 자랐는데 나누기 표본의 크기만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딱 되겠죠. 그래서 이거 주고 문제 푸는 거 했었잖아. 결국은 얘는 이 공식만 쓰면 되기 때문에 얘만 구하면 얘는 저절로 구해지겠죠. 그런 문제였죠. 그런 문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너 확률 구하는 문제도 했어. 너 확률 구하는 어떤 거? 확률을 구해라. A 이상 표본 평균이
BEI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확률 분포 만들어서 구하는 게 아니야. 뭐야? 너는 정규 분포야.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야. 그래서 너는 정규 분포를 이뤄. 특히 X가 정규 분포면 얘는 그냥 자동으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얘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X바 표본 평균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중심극한 정리에서 라고 했었죠. 어쨌든 너는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평균이 어떻게 돼? M.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분산은 제곱 써주면 되겠죠? 이런 정규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정규 분포로 확률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표준화하는 공식이 뭐야? 표준 편차만큼 곱해. Z에. G에 표준 편차만큼 곱하고 평균만큼 더하면 확률 변수 X바가 탄생하겠죠. 요걸 가지고 확률 문제를 대입해서 풀었다라는 거. 저번 시간까지 이 내용까지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원 목표균의 추정 가겠습니다. 좀 보자. 좀 보자. 자, 목표균의 추정. 표준 정규 분포에서 두고 올 거예요. G. 너는 평균형이고 분산이 1. 이렇게 되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아주 유명한 식이 있어요. 1.96, 마이너스 1.96. 이 넓이 너무 유명해서 외우고 있어요. 이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0.95입니다. 이 넓이가 0.95예요. 너무 유명해서 외우고 있어요. 특히 얘를 확률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96, 1.96, 이거 확률이 0.95, 95%다 라는 거겠죠? 자, 이거는 다시 해석하면 내가 정규 분포를 이루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G를 임의로 하나 들고 오면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이다 잖아? 이거를 다시 한번 부등식만 들고 오겠다라는 거야. 부등식만 들고 왔을 때 특히 임의로 G를 꺼낸다라는 것은 임의로 G를 추출했다. 임의 추출한 G에 대하여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 부등식의 신뢰도가 95%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라. 이 부등식의 이 부등식의 신뢰도가 95%다. 충분히 부를 수 있겠죠? G를 임의로 들고 오면, 정규 분포를 이룬 G를 임의로 들고 오면, 마이너스 1.96, 1.96, 이 부등식의 신뢰도가 95%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임의 추출을 G에서만 들고 오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임의 추출 G를 한번 들고 와볼게요. 무슨 소리예요? 한번 봅시다. 가장 핵심적인 게, X바,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인데, 특히나 G랑 X바랑 1차식이자 얘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그래서 G에서 임의 추출을 하는 거나 X바에서 표본 평균에서 임의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되는 G를 쓰면 그것도 임의 추출하는 방법 중에 한 개잖아. 그러니까 G에서 임의 추출을 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니까 여기서 임의 추출해서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G를 임의 추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의 추출을 한다는 거야. 임의 추출하는 거야. 그래서 임의 추출한 값을 보통 X바라고 하거든? 소문자 X바. 그래서 내가 임의로 표본을 들고 와서 추출했는 거라. 임의로 표본을 추출했어. 그걸 평균 냈는 거. 그걸 X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랑 이제 집어넣으면 G 값을 찾아낼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X바를 집어넣으면 루트 N분의 시그마 G 더하기 N이잖아? G만 남기면 M을 이항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눠주면 X바 빼기 M 루트 N분의 시그마 G 얘가 이미 추출한 G 값이다 라는 거. 임의로 Z를 추출할 건데 얘랑 1대1 대응이니까 얘 임의 추출하는 거를 여기서 임의 추출해서 들고 오는 걸로 대응되는 Z를 임의 추출로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 방법으로 G, 이미 추출한 G를 여기 딱 들고 왔는 거라. 얘가 이미 추출한 G입니다. 그래서 J를 여기 집어넣는다. J를 여기 집어넣는다. 라는 거겠지. 식을 좀 정리하자.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m 1.96 이거의 신뢰도가 이 부등식의 신뢰도가 95%다 라는 소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해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해주고 바로 자 그래서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m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나 m을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넌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부등 방향 바뀌어. 그래서 얘가 제일 큰 게 제일 작아지겠지.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너 마이너스 해주면 m이 앞으로 가고 x바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너는 제일 커지니까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x바를 3변에 더해주면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해서 이제 신뢰도가 이거의 신뢰도가 95%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하면 당연하지. 평원평균에 모평균이 들어있잖아. 평원평균에 공식에 모평균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m을 모르더라도 x바를 이미 추출하면 이 m이 나타나는 거라. m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이 부등식의 신뢰도가 95%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m이 추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 모평균의 추정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건가. 좀 됩니까? 자, 용어만 해줄게, 용어. 이 값을 내가 A라고 하고, 이 값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이 구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냥 용어예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신뢰 구간. 이 부등식을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는 거. 추정했으니까.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것은 B 빼기 A 이거겠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이거밖에 용어 나오는 거 없어요. 용어는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이 부등식 잡은 이걸 신뢰 구간이라 부르고, 그 다음 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이걸 뭐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용어는 이게 끝이야.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면 모평균을 추정하려면 임의로 추출한 x바, 임의로 추출한 애야. 1.96은 신뢰도를 결정하는 숫자야. 상수야. 신뢰도를 결정하는 상수야. 이 애는 뭐냐면 표본의 크기야. 표본의 크기. 근데 가장 문제가 시그마야. m을 몰라서 추정하는데 우리 당연히 m을 알아야지 뭐 분산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리고 표준편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m을 몰라서 하고 있는데 시그마를 당연히 모를까 이가. 근데 어떻게 여기 시그마를 집어넣어서 부등식을 만들 수 있냐 이건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현재 모집단 이게 어려워서 너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추정하겠어 라고 넘어온 거잖아. 그런데 나도 처음에 이해 안 뜨는 게 이거 이미 추출한 값 알겠어. 표본 평균. 너 신뢰도 하는 그 상수야. 알겠어. 표본의 크기가 알겠어. 난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m을 몰라서 하는 건데 얘를 더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비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수학적으로만 하는 거라. 수학적으로 수학 문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내가 시그마 알려줄 테니까 M 안 가르쳐 줄게. M 추정해봐. 요렇게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내 표준편차 준 거라. M 내가 가려놓고 그래서 추정해봐. 이런 문제를 줄 수가 있겠죠.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이거. 비현실적인 이것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과거의 표준 편차인 과거의 표준 편차.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대통령 선거 이번에 21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야? 그럼 이거 투표했을 때 표준 편차가 있을 말고 20대 대통령 선거도 있었을까요? 20대 대통령 윤석열 그때 과거의 표준 편차 있지. 그거를 여기 쓴다는 건가. 왜냐면 20대 때도 나는 투표했거든. 21대 투표하는 그거를 과거의 표준 편차. 보통 이 표준 편차는 무엇이라고 알려져 있다. 3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과거의 표준 편차로 딱 쓴다라는 거야. 이것도 난 별로 좀 와닿지가 않아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거야. 임의로 표본을 하나 들고 왔어요. 여기에서 표본 평균 해서 임의로 추출했으니까 저기 썼잖아. X바. 여기에서 표본 분산과 여기에서 표본 표준 편차를 쓸 수 있는데 이 값을 내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표본 표준 편차를 쓴 거야. 이거는 실제로 내가 구할 수 있거든. 이 S값. 이거는 실제로 내가 구할 수가 있거든. 보통 이거를 주고 하면 이제 괜찮다는 건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야. S랑 시그마랑 같다는 보장이 안 되잖아. 맞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내가 잠재기 위해서 하나 얘기하면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은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 그래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표본 분산에 대해서 얘기할게. 표본 분산은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면 너 표본 분산에 평균이 있을 거고 표본 분산에 분산이 있겠지. 이거 보기만 해. 뭐가 나오냐면 시그마 제곱이 나와. 모분산이 나와. 그리고 얘 보기만 해. n-1, 2, 시그마 4제곱이 나와. 보기만 해. 이제 이거 내가 두 개 가지고 종합해서 해석해 줄게. 뭐냐면 얘는 모분산인 거 알겠어? 얘 뭐냐면 n이 표본의 크기잖아. 표본의 크기. 그래서 요거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 분산이 작아져. 이 값이 작아진다고. 이 값이 작아져요. 분산이 작아져? 분산이 뭔데? 흩어짐의 정도. 평균에서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잖아. 분산이 크면. 근데 분산이 작으면 평균에서 몰려 있다는 거잖아. 평균에서 몰려 있어. 표본 분산이 평균에 몰려 있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표본 분산이 모분산에 몰려 있다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건 거라.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보통 한 30 넘어가면 표본 표준 편차로 모표준 편차를 대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1번으로 푸는 방법, 3번으로 푸는 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문제, 4문제? 교과서 2문제? 쌤비 2문제 이렇게 풀고 마칠게요. 일단 이거 하나 보자.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이 가장 실용적인 단원이니까 이거 이제 얘 보면 이거거든. 공동 예측 출구조사라는 것은 진짜 선거를 개표하기 전에 출구조사를 발표한 거야. 이재명이 득표율이 51.7이고 김문수가 득표율이 39.3이다. 우리가 통계를 배우면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여기에는 조작이 들어갈 수 있다고. 너 신뢰도는 어떻게 돼? 신뢰 구간은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신문을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내가 뽑아왔어요. 요렇게 무슨 이제 신문사인데 해보니까 50.6% 나왔고 김문수는 39.4% 나왔어. 그런데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신뢰도 95%의 신뢰도입니다. 그리고 신뢰 수준 0. 플러스 마이너스 0.9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50.6에서 플러스 0.9부터 50.6에서 마이너스 0.69 그걸 부등식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뭐냐면 널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신뢰도 95%고 신뢰 구간은
50.6 빼기 0.9부터 이 진짜 이 당선, 이 뭐, 저 투표율이겠지. 득표율. 이재명의 득표율이겠지. 이재명의 득표율. 50.6 플러스 0.9. 이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다. 라는 거야. 요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사실,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랑 이거, 이 두 개를 관찰하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숫자 이것만 보면 내가 신뢰도를 되게 낮게 해서 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근거가 뭔지를 볼 수 있는 게 이번 단어를 배우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교과서에서 봅시다.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하고 나와 있거든. 일단 이건 했잖아. 1.96 너무 자주 나오는 거. 하나 더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2.58이야. 2.58도 너무 유명해. 2.58에서 마이너스 2.58에서 2.58은 확률이 99야. 그래서 얘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면 마이너스 2.58 플러스 2.58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얘야. 이거는 숫자는 너무 유명해서 쌤이 외우고 있는 거야. 1.96과 2.58은. 이게 낯설다는 건 아직 확통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소리야. 어쨌든 여기서 그럼 이게 뭐냐면 신뢰도 99%의 이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거 정확한 해석은 이 부등식의 이제 정확도가 99%다? 라고 하기보다는 요렇게 하는 겁니다. 모평균 M이 있잖아? 진짜 궁금해하는 제 모평균 이 M이야. 그런데 나는 표본을 꺼내? 그걸 가지고 신뢰 구간을 만들잖아?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표본을 꺼내? 그렇게 해서 신뢰 구간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요렇게 내가 100개 정도의 신뢰 구간을 만들어 봤잖아? 그 중에 95개 정도는, 이제 95%니까 95개 정도는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을 포함한다. 이 뜻입니다. 한 번 더. 내가 표본을 들고 와서 신뢰 구간을 만들었어. 또 다른 방법으로도 들고 와서 신뢰 구간을 만들었어. 이렇게 한 100개 정도 만들었다 치자. 한 95개 정도는 그 안에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 구간 안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 이해됩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대로 이 부등식의 신뢰도가 95%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상관없지만 정확한 해석은 요거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유명한 공식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 한 개야. 이 값 한 개. 이미 추출한 거야. 이미 추출한 거. 너 신뢰도를 결정하는 상수야. 너 표본의 크기야. 너 모표준 편차인데 얘가 논란의 대상이다라는 거지. 논란의 대상. 논란의 대상. 수학적으로 그냥 주는 경우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표본 표준 편차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단어는 하나, 둘, 셋, 넷 이거 대입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4개 대입하면 게임 끝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그러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이거 빼니까 x반 날아가니까. 자, 신뢰 구간이 신뢰도가 99%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라. 자, 얘가 신뢰도가 더 높지. 신뢰도가 더 높으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더 길어져요. 1.996보다 2.58이 더 크니까 이 구간의 길이가 더 길잖아. 신뢰도가 올라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신뢰도 100%로 할 수 있어요. 고2 남자 평균 키 신뢰도 100%를 할 수 있어. 1m에서 3m 사이. 이렇게 100%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쓸모가 없다는 건가. 너무 기니까. 1m에서 3m 사이에 고2 남자 평균 키가 있다. 이 100%야. 벗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신뢰도를 늘리면은 길이가 너무 길어져. 그러면 내가 신뢰도를 줄이고 이제 신뢰 구간 길이를 내 작게 만들고 싶잖아. 이렇게 고2 남자 평균 키는 172에서 172.1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야. 신뢰도가 떨어져요. 틀릴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말도 안 되게 떨어져요. 근데 맞을 확률이 1%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숫자 있지?
1.96과 2.58 이게 적절하게 타협해서 이 정도 길이 하면 신뢰도 95%면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볼 수 있잖아. 99%는 많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1.96이야. 신뢰 구간 길이도 적당하게 길지도 않고 신뢰도도 높고. 근데 내가 진짜 중요한 거야. 신뢰도를 늘리고 싶어. 그러면 2.58을 쓰면 길이는 좀 늘어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보겠습니다. 얘는 변할 수가 없어. 얘도 변할 수가 없어. 표준편차 고정돼 있잖아. 이 두 개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96과 2.58 이거는 선택하는 거야. 내가 신뢰도를 어떻게 할지 선택하는 거야. 근데 신뢰도 99%를 했는데 너무 길어요 라고 하잖아. 어떻게 하면 또 줄일 수가 있어? n 값이 크면은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길이가 짧아지잖아. 표본의 크기를 키워도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단점이 뭐냐? 표본의 크기를 늘린다는 것은 시간과 돈이 든다는 거예요. 조사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 얘는 시간과 돈이 들어요. 얘는 뭐야? 내가 그냥 신뢰도를 99% 할지 신뢰도를 95% 할지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건데 길이가 너무 길어요? 나 그럼 표본의 크기를 늘릴 테니까 조사를 많이 할 테니까 돈 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하는 거다. 자, 설명했고 예제 1번, 예제 2번 풀면서 실제로 문제는 개코다 라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개코다. 보면 우평균 M 안 가르쳐줬지? 근데 수학적으로 할 거야. 표준편차가 12야. 이렇게 1번 상황이에요. 수학적으로 표준편차 그냥 가르쳐주는 거라. 원래 M을 모르면 표준편차를 알아내기가 어려운데 수학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 그래서 얘가 시그마가 됩니다. 자, 25명을 추출한다? 표본의 크기가 25제? 이미 추출한다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미 추출한 평균. 얘가 이제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인 거라. 자, 하나, 둘, 셋, 95% 있지? 뭐야? 1.96이라는 상수가 나오겠지. 이 네 개를 조합해서 그냥 끝낸다 라는 겁니다. 42분 빼기 1.96 표본의 크기 25 표준편차 10 이렇게 숫자 4개 집어넣는 겁니다. 이상 42 플러스 1.96 루트 25 10 이거 집어넣으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탄생하는 겁니다. 계산해주면 답 끝 이렇게 되겠죠. 너 5제 약분하면 너 2제 너 계산하면 3.92제 그래서 42 빼기 3.92 크거 나갔다 42 플러스 3.92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이게 신뢰 구간이다.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잖아. 95%로 추정하라. 이겁니다. 숫자 4개 대입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예제 2번 갈게요. 얘는 이제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 문제도 현실적인 거냐. 배터리 사용 시간. 우평균을 찾을 수가 없잖아. 실제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다 하면 이게 뭐고, 이건 사실 충분히 되니까 상관없겠네. 모든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거지. 여기 보면, M도 안 가르쳐 줬잖아? M을 모르니까 표준편차도 알 수가 없어. 근데 표본의 크기가 나와 있어. 64대. 64대면 충분히 크다는 건가. 그래서, 했더니, 이미 추출했다라고 돼 있죠? 그때 64대의 평균. 이 64대의 표준편차. 얘는 시그마가 아니라 S야. 64대의 평균과 64대의 표준편차야. 근데 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시그마 대신 쓸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리고 95%로 추정하여라 1.96이라는 상수가 떠오르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 4개를 집어넣으면 게임 셋. 8시간 빼기 1.96 표본의 크기 64대 표준편차 1 끝. M 8 1.96 루트 64 1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됩니다. 95% 추정했죠. 끝이에요. 99%로 추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2.58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2.58 2.58 해서 99%로 추정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네. 똑같이, 우리 문제 풀어도 되지만, 똑같이
그냥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예요. 유형 7번, 유형 8번하고 맞힐게요. 딱 5분 1점 맞춰주겠네. 봐봐. M은 모르는데 표준 편차는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건 수학적으로 하는 거네. 표본의 크기 144마리야. 이미 추출해서 144마리를 이미 추출해서 낸 평균. 이게 이미 추출한 값이죠. X바. 이렇게 되겠죠. 95%? 1.96. 여기 딱 나오네. 그래서 이 4개를 조합해서 쓴다. 라는 겁니다. 모평균의 M에 대한 신뢰 구간을 조사하시오. 90km 빼기 1.96 루트 표본의 크기 표준편차 줬죠? 15 그거 나갔다? M 90 플러스 1.96 루트 144 15 이거 해서 계산해주면 끝 이렇게 되겠죠. 12 4분의 5 4 약분하면 0.49 곱하기 5 50 빼기 1이자 곱하기 5 해주면 250 빼기 200 빼기 200 빼기 잠깐만 0.49니까 50 빼기 아빠는 틀렸네. 250 빼기 5네 245네 245 그래서 2.45네 90 빼기 2.45 그거 나왔다. 90 플러스 2.45 이렇게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87 근데 왜 이래 낯설지? 87.55 이상 92.45 이게 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다 라는 건가. 계산 답지만 볼게. 21번 87.55 92.45 앞반이 틀렸네요. 돌이킬 수가 없네. 차라리 이반이 틀렸으면 고치기라도 하지. 마지막 문제 요거는 현실적인 거. M을 모르니까 당연히 표준편차도 모르지. 그래서 해석해보면 M을 추정하시오 95% 이렇게 돼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 그러면 400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이 400명에 대한 평균 얘가 X바겠지. 이 400명에 대한 표준편차 얘는 뭐냐면 시그마가 아니라 S예요. 자, 표본의 신뢰도가 95인데 얘를 보고 해야 돼. 95%가 나오려면 1.96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2라고 주는 거라. 얘가 신뢰도 95%인 거라. 그래서 이 4개를 집어넣으면 끝 이렇게 되겠죠.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85 빼기 2 곱하기 루트 표본의 크기 400 표본 표준편차 24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평균 85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4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이지 20이고 약분하면 10이지 2.4네 2.4야? 그러면 82.6 이상 2.4야? 87.4 이게 뭐냐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공식 한 번만 봅시다. 결국 추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표본 평균이 왜 안 나와? 안 나오네. 안 나온다, 야. 표본 평균의 평균에 모평균이 들어있잖아.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에 모표준편차가 들어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M을 추정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듦이 나타나는 거야. 표본 평균의 공식에 시그마가 나오고 M이 나오니까. 그래서 추정도 할 수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탄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표본 표준편차를 써서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되겠죠. 개념이 충분히 어려운데 제일 마지막 단원이고 개념의 난이도는 상인데 문제 난이도는 하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겁나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개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